안녕하십니까. 비가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단식 중이고,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왔다 갔었는데, 참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이 이 정도 큰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지만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국민들의 대표로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내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든가 가결된다든가 어떤 식으로 되더라도 참 무척 큰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제가 지켜보면서 과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그건 역시 또 국회의원 특권이 있지 않겠는가. 일반인들,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일반인들은 아마 이 정도 범죄 행위가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봐야 정확하게 이제 내용은 나오는데, 여하튼 일반인들은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체포를 동의하는 걸 갖다 국회에서 동의해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체포 여부를, 이런 이제 얘기가 없죠. 근데 국회의원들한테는 참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대한 면책 특권도 있고. 그래서 유난히 참 그 국회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그 평가로 인해서 참 국가가 여러 가지 진짜 바쁜데, 여러 가지 사안이 경제적인 문제, 안보적인 문제. 그런데 참 국회의원들 그 몇 사람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크게 참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혼란스러운 국론이 분열되고 이런 일은 참 없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두가 국회의원의 특권에 있지 않는가. 특권이 없다 하면 그걸 갖다가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결론이 나면 되는데, 국가기관인 국회에서 한 사람의 체포, 불체포 이걸 갖다 정하는데 이런 그 소요가 있어야 되고 소란이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한 국력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300명이 지금 쓰고 있는 어떤 국가기관에 대정부 질문을 한다든가 국정감사를 한다든가 외유를 나간다든가 여러모로 일반 국민들이 움직이는 것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재정적인 부담, 인력적인 부담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의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체포를 동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 국력을 낭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보다는 훨씬 지금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또 언론이라든가 정치 분야에, 그다음에 국가의 원료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 교수님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폐지 운동을 하지 않는가 정말로 궁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정말로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말로는 국회의원 본인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항상 국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사람들이 이 많은 국력을 소비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특권 폐지에 왜 얘기를 안 하는가. 또 한편으로는 참 제가 존경하는 그 방송인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KBS나 MBC 같은 그런 방송은 거의 보지 않죠. 근데 유튜브에 고성국 박사님, 이봉규 박사님, 그 다음에 성창경님, 또 신주호님, 이런 참 쟁쟁한 분들이
요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근본적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준비도 이분들의 힘을 입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분들께서 특권 폐지에 대해서 앞장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번 방송 드린 대로 장기표 선생님이라든가 자유민주당입니까? 뭐 그런 분들이 하는데 같이 좀 동력을 실어줘가지고 이게 큰 국민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이런 분들이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과가 나오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법원의 재판을 받아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은 다른 또 특권이 있으면은 이 특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또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는 그래서 우리 훌륭하신 300명의 국회의원님들이 국정이라든가 자기들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특권이 폐지돼야 된다. 그래야 마음을 가다듬고 미리서 이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 이제 스스로를 점검하고 해서 아예 그런 분들은 국회의원에 나오지 않을 거고 또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도 않을 거고 하겠죠.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형법에도 이제 형법 자체 제야 벌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형법 1호에는 일반 예방론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제야 벌이 가해지지만은 형벌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이 형벌이 주는 그러한 그 벌 때문에 스스로 먼저 절제하고 조심하고 한다. 그래서 일반 예방론의 1호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들한테도 특권이라는 게 없어. 당신들도 처음부터 일반 국민이랑 똑같이 대우를 받아. 그러면 이런 일이 아예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고 혹시 이런 일을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은 아예 국회의원 나오지도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걸 지켜보면서 이재명 씨가 참 국회의원 특권의 가장 큰 피해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만약 국회의원 특권이 없다면은 대선에 패하고 계양구의 자리를 잡아서 보궐선거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당대표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뭐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거기서 일정한 선에서 딱 그치고 이제 거기에 뭐 기왕이 이제 본인한테 올 수 있는 것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속죄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뭐 큰 거 뭐 대선 과정 예비 경선 과정에서 터졌잖아요. 이낙연 경선 그 경쟁자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장동 사건부터 터져 나왔었죠. 물론 그런 뭐 일이 있었으면은 반드시 밝혀내서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은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만약에 국회의원 특권이 없었으면은 거기에서 수습하고 계양구로 가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당대표가 되거나 또 이렇게 그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방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 이게 이재명 씨한테 가장 큰 독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해서 뭐 중앙대학 그 뭐 이렇게 서울대, 연대, 고대도 아니었는데 그럼 뭐 혼자 도각으로 공부해서 중앙대를 가서 고시를 패스하고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그 이심양변한 사람이죠.
무척 열심히 노력한 걸로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기 힘에 부친, 자기 힘에 버거운 그 야망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의 어떤 관심 대상이 되고, 이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법정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많은 부분이 치명적으로 아마 이재명 씨의 어떤 정치 행로에 큰 장벽으로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이라는 게 이재명 씨한테는 오히려 큰 독이 됐다. 그 다음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회자되는 사람들 있죠. 뭐 술 먹는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어떤 뭐 박정희 씨 뭐 통치 자금이 300조가 있었다는 거. 자,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 내에서 발언에 면책 특권이 없다면은 이런 발언을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신 분들이 정말로 정돈되고 품격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더 단정하고 이렇게 가꿀 수가 있었을 텐데 너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국회의원 특권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폐지가 돼야만이 22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을 좀 돌아보고 자성하고 또 노력해서 국회의원들의 언행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는 아마 그런 국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특권은 반드시 폐지가 돼야 되고, 아까 제가 언급한 제가 존경하는 그 고성국 박사님, 이봉규 박사님, 성창경님, 신조연님 이런 분들, 물론 지금 하시는 거 정말 열심히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진정하게 국가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나서 주셔가지고 정말로 국가에 대해서 겸손하게 또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님들을 우리 내년에 모셔가지고 우리 전 국민들이 항상 존경하고 신망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 정치인들을 모시고 그 중에서도 또 훌륭하신 분들을 뽑아가지고 차기에 우리 국가의 통치권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론 드린 분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미약하기 때문에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큰 힘을 보태서 큰 동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풍토를 형성하는데 아마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가 밝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